2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보다 같거나 크고 또 B는 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이 점들의 집합이에요. x, y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 위에 어떠한 순서쌍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 동일한 직선 3분의 4x라는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이고라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도형의 교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즉, 이 점들을 했을 때 점이 3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 만나거나 할 수 있겠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하나에서 접하고 두 개에서 안 만나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각각 하나씩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y에 대해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4x 3y는 0꼴로 나타내서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 A는 현재 중심이 -2,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 원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D와 R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D 값을 먼저 구해보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루트 값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주면서 -8 플러스 3 절대값, 즉 5분의 5네요. 즉 1이고 반지름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원은 접하네요. 그래서 중심이 -2, 1이면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B와 원 C를 보게 되면 원 B의 경우 중심이 A 플러스 1, A고 원 C도 문자만 바뀌었죠. 그래서 B 플러스 1, B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이죠.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을 만약에 그었을 때 이쪽 오른쪽 편에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오른쪽 편에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이 접할 수도 있고 하나는 더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4x 3y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중심 a 플러스 1, ay 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값은 분모는 5가 아까 계산했으니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4a 플러스 4 빼기 3a가 돼서 a 플러스 4의 절대값 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어차피 양수이죠.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접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a가 나와야 됩니다. 이 원 B죠. 원 B의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언제인가요? a가 1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도 원 B의 경우 이 중심과 반지름이 문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로 계산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b 플러스 4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가 1일 때 둘 다 접하는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보다 1이 크기 때문에 b가 접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b는 두 점을 지나게 됩니다. R점에서 나타낸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 A, 그 다음에 접하는 이 녀석이 이제 원 B가 되겠죠. 그리고 원 C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점에서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왜냐면 B는 항상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미 B 집합에서 두 개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이 원 B는 최소한 접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더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점이 이제 A, 우리가 원하는 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3개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1A에서 원소의 개수 하나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1B와 1C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B는 무조건 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A 값은 고정적으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그래서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평행이동으로 풀어도 되겠죠. 이 원을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원점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일 때 이 마찬가지로 직선도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입은 평행이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평행이동된 상태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이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상태죠. a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직선도 평행이동이 되었겠죠. 평행이동이 된 식은 우리가 4의 x축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원일 겁니다. 왜냐면 중심이 현재 2,1이기 때문에 얘를 원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이죠. 2,1에서 원점으로 갔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습니다. 그럼 새로운 요 직선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접점을 뭐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의해서 x1, x 플러스 y1,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직선과 똑같은 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1, x 플러스 y1, y 마이너스 1은 0과 이건 같은 직선이 돼야 됩니다. 즉 항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항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1x 더하기 마이너스 5y1y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 부분은 같아지고요. 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x1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y1의 좌표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이제 요 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린 다시 이 접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에 플러스 2를 해주고요. 5분의 3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곳이 이 점이 됩니다. 즉, 요 점 1b가 접하는 점은 5분의 6, 5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a가 1인 상태에서 2,1이고요. 그럼 이 원은 5분의 6을 넣고요. 5분의 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제곱이 되겠죠. 아까 원 b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5분의 8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 계산해주면 2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5분의 64 마이너스 5분의 18b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양변을 b제곱 빼주고요.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18b 더하기 25분의 65. 25분의 65는 약분이 되면서 5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5를 곱해주면 5b제곱 마이너스 18b는 플러스 13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보면 5, 1, 13, 1이 되겠죠. 둘 다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러면은 b 값은 5분의 13 또는 1인데 1은 안 되죠. 아까 a가 이제 1보다 크거 나갔고 b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b는 5분의 13입니다. a는 1이었고 5분의 13을 더해주니까 5분의 18이 답이 되겠죠. 2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k와 m에 대해서 전체 집합 u는 k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총 k개의 원소를 갖겠죠. 그리고 a는 m이라는 자연수의 약수입니다. 그리고 b-a는 4,7, 그래서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여집합,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서로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지수를 놓고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도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뭔가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겠죠. 즉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요 AB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바깥에 있는 원소를 찾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여집합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안 와닿기 때문에 얘를 일단 여집합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를 x라고 하고 이제 x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겠죠.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 교환 법칙에 의해서 b를 앞에다가 써주면 얘는 다름 아닌 b 빼기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x의 여집합이니까 x는 이 집합은 다름 아닌 b-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상황을 나타내면 현재 여기가 이제 b-a입니다. 그래서 b-a의 집합이고 여기는 4와 7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는 총 7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b-a를 제외했을 때 a의 여집합의 개수가 7개이므로 n의 b-a의 집합의 개수는 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각각 자기 자신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즉 전체 집합의 현재 원소의 개수는 7과 2를 더한 9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제 K가 9개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K가 9개니까 1부터 9까지의 어떤 자연수들이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B에는 이미 4와 7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약수로 4와 7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 9부터 살펴보면 9의 약수는 1, 3,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8의 약수는 될 수가 없겠죠. 왜냐? 4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4의 약수는 넘어가고요. 7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7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의 약수 1, 5, 4의 약수 1, 2, 4, 3의 약수는 1, 3, 2의 약수는 1,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두 집합의 원소의 합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4와 7을 더한 11보다는 커야겠죠. 전체가 아닌 B의 일부분의 원소를 더했음에도 일단은 11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1보다는 어쨌든 크다. 1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A 집합 원소의 합이. 그러므로 이제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9의 약수이거나 6의 약수일 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A 교집합 B의 합을 우리는 이제 일단은 X라고 해봅시다. X는 A 교집합 B 원소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 B의 원소 합은 얼마가 되나요? 11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집합 A의 원소 합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원소 합도 11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B-A 요 구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합, 즉 A-B의 원소 합은 1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미 11은 요 교집합 부분에서 합해질 거기 때문에 A-B의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합은 1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 9는 139로는 11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의 약수일 때는 가능하죠. 언제 가능하냐면 2, 3, 6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2, 3, 6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집합 부분은 1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나머지 숫자가 요 바깥 부분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1, 2, 3, 4, 5가 없네요. 그래서 5, 6, 7, 8, 9까지 5, 8, 9가 바깥에 있는 원소가 되면서 답은 22가 되겠죠. 203번 보겠습니다. 각 집합은 이제 복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집합들입니다. 각각의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어떤 집합인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은 i의 n제곱 더하기 i의 n제곱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주기 위해서 바꿔주면은 i의 n제곱 더하기 i의 n제곱을 또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분모 이제 분자에는 i n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i 제곱의 n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즉 A라는 집합은 i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i의 n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몇 개를 해보면 또 순환되면서 반복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확인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이면 i 마이너스 i가 돼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나오는 값 자체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홀수 번째에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돼서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 0,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B는 Z의 제곱이 켤레 복소수다.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로 나타내죠. 우리가 A 플러스 BI를 Z로 두고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는 그 켤레인 A 마이너스 BI와 같다.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가 돼야 되고 2AB는 마이너스 B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가능할 경우 b가 0이 아닐 경우에 나눠 볼 수 있겠죠. b가 일단 0인 경우, b가 0이라면 가능하면서 위의 식은 a제곱은 a가 됩니다. 즉 a는 1 또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0인 경우에 가능한 경우는 집합에 일단 1과 0이 될 수 있겠죠. z가.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이 아닌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b를 나눠주면서 2a는 마이너스 1,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식에 대입을 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b제곱은 (4분의 3이) 됩니다. 즉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는 플러스일 때 3일 때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경우, 즉 총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마지막 C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C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먼저 분모 실수화를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i에 1 플러스 i를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 이 값은 2분의 2i가 돼서 그냥 i입니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i의 n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집합 C가 될 수 있는 거는 i의 n제곱이니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합집합 b 마이너스 c의 값이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을 때 b 마이너스 c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a의 합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녀석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의 원소는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제외될 수 있는 것들은 뭐죠? 마이너스 2, 0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있겠죠? 여기에. 20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fx는 개수가 2인 이차함수, 그리고 gx는 개수가 1입니다. 그러면 둘의 그 이차함수의 폭이 다르겠죠. fx는 좀 더 이제 뾰족한 형태일 거고 gx는 좀 더 넓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방정식 fx-1 gx-1의 곱이 0이다. 즉 이거를 우리가 집합의 관계로 얘기하면 fx는 1 또는 gx가 1이 되는 x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a는 fx가 1이 되거나 gx가 1이 되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a라는 집합은 y는 1이라는 직선과 fx, gx라는 2차 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x좌표 정확히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a 집합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같은 가로 직선과 만난다는 뜻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하나는 끝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위치가 좀 달라서 하나는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고,
다른 하나는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에 fx 두 함수의 교점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b가 더 크니까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이 집합 b는 알파와 베타 플러스 3, 즉 알파를 둘이 a 집합 b가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와 여기가 베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점 자체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베타 다른 교점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두 개 집합 A와 집합 B가 같아져 버리겠죠. 집합 A의 원소도 알파 베타고 집합 B도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여기는 제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y는 1이라는 가로 직선에 접하면서 그 꼭지점을 다른 2차 함수가 뚫고 지나가면서 다른 점에서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알파 베타는 이거지만 두 선의 교점은 하나는 알파를 공유하면서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만나는 형식이 되겠죠. 여기가 새로운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fx인지 누가 gx인지를 봐야겠죠. 자,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함수가 만나기 위해서는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덜 가팔라야지 만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접하는 이 왼쪽에 위치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뾰족해 버리고 얘가 더 완만하게 가버린다면 둘은 여기서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베타가 알파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 베타는 오른쪽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있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y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알파점과 베타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교점이 되겠죠? 베타 플러스 3. 그런데 밑에 보시면 fx-k, gx-k의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근이 3개라고 합니다. 즉 fx와 gx가 똑같은 k라는 어떤 y는 k라는 가로선과 또 만나는 점이 3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일단 가로로 뭐 여기서는 한 점이 되겠죠? 해가 여기서는 2개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3개. 2개죠? 그 다음에 점점 K가 올라갈 때 요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3개가 되냐? 쭉 올려다가 여기 2개는 항상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는 순간, 즉 교점 베타 플러스 알파를 지나는 가로선일 때만 집합의 개수가, 즉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죠. 즉 y는 equal k라는 요 k라는 지점은 항상 또 다른 교점 베타 플러스 3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근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또 다른 근을 구한 다음에 이 합의 10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러므로 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알파와 베타라는 지점의 가운데 점이 축이겠죠. 즉 여기는 x는 2분의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라는 이 두 점의 중점이 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도 알 수 있겠죠. x좌표도. 왜냐? 요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점을 x1과 x2라고 하겠습니다. x2와 베타 플러스 3의 중점이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x2 더하기 베타 플러스 3의 2를 나눈 게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x2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1을 찾아야겠죠? 이 x3와의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중심축으로부터, 이거는 gx죠? gx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은 요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은 어떻게 구하죠? 이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가 요 길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이만큼을 하면 되겠죠. 즉, 요 점의 위치는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를 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과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더해 줍니다. 되면서 이 값은 3알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값은 12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5다. 이걸 통해서 이 점의 꼭지점은 5,1이죠. 그러면 gx는 바로 나옵니다. gx는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5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알파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와 k를 구해야 합니다. 자, 알파가 5이므로 요 점의 좌표는 2가 되겠죠. 써보면 fx는 원래 2의 x-5의 x-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베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을 이제 이용해서 베타 플러스 3일 때 교점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즉 x에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하고 여기 fx에도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해서 그 식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값을 구할 겁니다. g 베타 플러스 3과 f 베타 플러스 3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f에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면 2에 그리고 이 값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줍니다. 전개를 해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5는 6베타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에 대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10베타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2와 8로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베타는 2 또는 8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에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5였죠. 그럼 베타는 8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까지 구했고요. 마지막 K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베타가 8이면 이 집합은 요 X값은 11이 되겠죠. 즉 X에 11을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11을 대입해보면 11-5의 제곱이니까 66, 36, 37이 됩니다. 그래서 K는 37. 그래서 알파는 5, 베타는 8이니까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은 52 됩니다.